안녕하세요. 재테크 블로거 은잔디입니다. 매일 쑥쑥 자라고 있는 저의 아들 영웅이가 지난번엔 작은 대야에서 시원하게 목욕하는 모습으로 함께 했는데 오늘은 맛있게 맘마 먹는 모습으로 함께 할 텐데요. 오늘의 영상 주제는 1억 모으기에 대한 것입니다. 마지막까지 집중해서 잘 들어주세요. 다이어트를 할 때는 5kg 뺄 거야. 혹은 나 45kg 될 거야. 와 같은 구체적인 목표를 잡듯이 재테크를 할 때 많은 사람들이 1,000만 원, 5천만 원, 1억 이런 액수를 목표로 잡고 돈을 모으잖아요. 저도 처음에 커다란 목표로 잡았던 돈 모으기 액수가 1억이었어요. 요즘은 로또가 있지만 제가 어릴 때는 준비하시고 쏘세요 하며 화살을 쏘면서 추첨하는 주택복권이 가장 유명했던 것 같은데 저희 부모님께서 가끔 그 주택복권을 사오셔서 주말이면 같이 앉아서 추첨 방송을 봤던 기억이 나요. 그때 1등 당첨 금액이 1억 5천만 원이었어요. 그때의 1억 5천은 충분히 집 한 채를 살 수 있는 그런 넉넉한 돈이었던 것 같아요. 사실 정확하게 복권이 뭔지도 몰랐고 1억 5천이라는 돈의 가치도 몰랐던 어린 때였지만 엄마 아빠 옆에서 뭔가 두 손 모아서 기도하는 마음으로 같이 방송을 봤던 기억이 있어서 그런지 언제부턴가 저에게는 1억이라는 액수가 꼭 지금 로또 1등 당첨금처럼 인생 역전이 가능한 엄청난 부자가 될 수 있는, 부자만 가질 수 있는 그런 돈이라는 동경의 숫자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막연하게 1억이라는 목표를 잡고 돈을 모으기 시작을 했던 것 같고, 저는 28살에 그 꿈의 액수를 모으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막상 지금은 1억으로 수도권에서 집을 사는 것도 어렵고요, 당연히. 전세를 얻기도 어려운 돈이 되었더라고요. 그 목표를 향해서 앞만 보면서 달리고 열심히 모으는 동안에는 그 사실을 몰랐어요. 그런데 실제로 1억을 모으고 나서야 20년 전에 1억의 가치와 지금의 1억의 가치는 천지 차이구나 깨닫게 되었는데 그럼에도 저는 제대로 재테크를 시작하려면 일단 5천만 원이든 1억이든 내 손으로 직접 모아보라고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왜 하필 1,000만 원도 아니고 1억이냐고 물으신다면 저는 다음과 같은 몇 가지 이유를 들어서 말하고 싶어요. 여러분, 매월 적금을 해서 1억을 모은다면 얼마나 많은 시간이 걸릴까요? 네, 가장 쉽게 매번 똑같은 금액을 적금으로 또 원금으로만 계산을 해본다면 어떤 직장인이 매월 250만 원씩 적금을 한다면 40개월, 3년 4개월이 걸리고요. 200만 원씩 저축을 하면 50개월, 4년 2개월이 걸립니다. 100만 원씩, 사실 100만 원도 꼬박꼬박 모으기가 어렵잖아요. 100만 원씩 저금한다면 무려 100개월, 8년 하고도 4개월이 걸립니다. 그래서 연봉이 얼마든 막상 이렇게 꾸준히 모으려고 하면 꽤 오랜 시간이 걸리는 가깝고도 먼 금액이거든요. 그래서 1억이라는 돈을 모으기 위해서 노력하는 시간 동안 어쨌든 꾸준히 지출 통제를 할 수 있고 자신만의 소비 패턴을 찾고 이것을 습관화할 수 있다는 장점이 가장 큰 것 같아요. 평범한 월급쟁이의 경우 대부분 정해진 월급을 받고 그 한정된 월급 안에서 저축도 하고 소비도 해야 되는데 어쨌든 원하는 목표의 금액을 저축하려면 월급의 50%든 60%든 어느 정도의 목표 금액을 꾸준히 저축을 하고 나머지 금액 안에서 지출을 해야겠죠. 저의 경우 어떻게든 월급의 70% 정도는 꾸준히 저축하려고 노력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아시죠? 월급은 통장을 스쳐가다 보니까 쓰고 남은 돈을 저축하려고 보면 남는 돈이 없어요. 그래서 항상 먼저 저축을 하고 나중에 지출, 쉽게 말해 선저축 후 지출을 실천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월급이 들어오면 일정 비율만큼 먼저 저축을 하고 그 후 남은 금액으로 생활하려고 노력하는데 사실 이렇게 모은다고 해도 1억 모으려면 한 달, 두 달에서 되는 게 아니라 적어도 몇 년은 꾸준히 포기하지 않고 해야 되기 때문에 그만큼 끈기와
노력, 기다림의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 시간을 계속하다 보면 어느 정도 소비에도 습관이 생기고 스스로 지출 통제도 가능해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저도 20대 초반일 때 신용카드를 3장이나 만들어서 멋모르고 막 긁고 다닐 때가 있었어요. 그런데 조금 지나 보니 그렇게 해선 부자 안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어느 날 정신이 번쩍 들어서 전부 잘라버리고 몇 년 동안은 체크카드만 썼던 것 같아요. 그런데 1억이라는 목표를 향해서 이제 노력하는 과정을 지나고 보니 이제는 신용카드 3장보다 더 많이 있어도 제 스스로 지출 통제가 되기 때문에 카드가 무섭지가 않더라고요. 네, 전혀 문제가 없어요. 그리고 그때의 습관 덕분에 지금도 저는 월급의 60%, 70%는 꼬박꼬박 저축하려고 노력하는데 처음보다 월급이 늘어난 이유도 있겠지만 한정된 예산 안에서 돈을 잘 쓰기 위해 노력하면서 9년 넘게 이렇게 살아왔기 때문에 지금은 예전보다 훨씬 수월해진 것 같아요. 두 번째로 1억이라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단순히 주어진 월급만 모으면 훨씬 오래 걸리니까 자기 개발을 통해서 연봉을 올리고 또는 부수입을 창출하는 방향을 찾아야 된다는 것을 깨닫게 돼서 이 방면을 노력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제가 사회 초년생일 때 매월 180만 원 정도 받았는데 그때 계산기를 두드려 보니까 아무리 70% 넘게 저축을 해도 126만 원? 이걸 6년 넘게 한 번도 빼먹지 않고 저축을 해야 1억을 만들 수 있다고 생각하니까 의욕이 안 생기고 정말 힘들더라고요. 가끔 한 번씩 나를 위한 선물도 사고 남들 하는 것처럼 해외여행도 한 번씩 다니려면 아무리 아끼고 모아도 10년 넘게 걸릴 것 같아요. 그래서 월급으로는 한계가 있다는 걸 깨닫게 되었고 어떻게든 스펙을 높이고 근본적으로 수입을 높일 수 있는 방법을 찾다 보니 계속 공부를 하게 되고 재테크에 대해서도 꾸준히 알아보고 조금씩이라도 투자에 관심을 갖고 도전해보게 됐던 것 같아요. 덕분에 제가 월급으로 받는 주수입 이외에 여러 가지 부수입을 이제 얻을 수 있게 되었고 사실 지금 생각해도 어떻게 살았나 싶게 잠자고 쉴 시간도 쪼개서 공부하고 일하면서 되게 치열한 20대를 보냈던 것 같아요. 혹시 내가 당장 회사를 그만두게 되더라도 다른 일을 통해 벌려면 어떻게 해야 되지? 항상 고민하고 제가 계속해서 도전하고 노력할 수 있는 분야를 찾고 관심을 갖게 됐어요. 물론 이 분야는 사람마다 다르겠지만요. 어쨌든 그런 노력들 덕분에 제가 계산했던 것보다 더 빨리 제가 원하는 액수를 모을 수 있었는데 통장도 마음도 조금은 여유로운 상태에서 30대를 맞이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무조건 아끼는 생활보다는 저는 자기 자신을 발전시킬 수 있다면 그 부분은 당장의 저축보다 자기를 위해 투자하는 게 좋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저축과 소비의 이상적인 비율을 따져보자면 6대 4 정도로 하고 저축을 6, 그리고 소비하는 4 중에서 4 전체를 소비하는 것이 아니라 반은 소비를 하고 반은 자기 개발이나 여행 같은 데에 쓰는 게 좋은 것 같아요. 셋째로 사회생활이나 돈을 버는 경험도 중요하지만 저는 직접 돈을 모아본 경험 자체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그 과정을 통해서 더 단단해지는 것 같거든요. 사실 저도 대학 다닐 때나 사회 초년생일 때 부모님이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어서 전세 보증금으로 5천만 원, 1억씩 이렇게 해주는 경우를 보고 아, 나도 저런 지원이 있다면 뭐든 더 빨리 이룰 텐데 하는 부러움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막상 그 친구들을 옆에서 지켜보니까 그만큼의 돈을 모으기 위해서 얼마나 오랫동안 노력을 해야 되는지 그 가치를 모르는 친구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뭐든 쉽게 얻은 것은 쉽게 잃고 어렵게 얻을수록 더 소중하게 여기고 지키려고 노력하는 것처럼 저는 개인적으로 똑같은 돈이라도 부모님이 물려주신 1억이 있는 남자보다 직접 자기 손으로 1억을 모은 남자가 더 멋지다고 생각해 왔던 것 같아요. 그 이유는 앞에서 말한 것처럼 그동안의 그 과정과 노력은 무엇과도 바꿀 수 없기 때문에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자산이라고 생각합니다. 실제로 저희 남편 역시 저와 비슷하게 20대 초반에 부모님으로부터 경제적으로 독립해서 직접 열심히 돈을 모아본 경험을 갖고 있어서 저희 둘은 서로 돈에 대한 가치관이나 소비 습관이 많이 비슷해서 연애를 할 때도 결혼을 한 후에도 돈으로 싸우거나 의견 충돌을 겪은 일이 없어요. 그래서 이렇게 돈을 모으는 동안 앞으로 평생 이어갈 수 있는 그런 돈에 대한 가치관을 정립할 수 있다는 점이 큰 장점인 것 같고, 어쨌든 한정된 돈 안에서 소비를 해야 하니까 항상 돈을 그냥 쓰는 게 아니라 잘 쓰는 방법에 대해서 고민하고 연구하고, 또 돈을 쓸 때도 우선순위를 생각하고 같은 물건을 사더라도 더 저렴하게 살 수 있는 방법을 찾게 되고, 이런 꾸준한 연습과 단련 덕분에 지금은 습관이 되어서 결혼을 해서 생활을 하고 있는 요즘에도 돈을 모으고 쓰는 것에 대해서 크게 두려움이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1억이라는 돈만큼 어쩌면 그보다 더 중요한 걸 얻었다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이 종잣돈을 모으는 과정 동안의 노력과 고생, 수고로움으로 앞으로 더 발전하고 도약해 나갈 수 있는 동력, 앞으로 재테크 해나감에 있어서 단단하고 건강한 뿌리가 된다고 생각해요. 일단 목표한 일정 금액의 돈을 모으면 그때부터는 주식이든 부동산이든 어떤 투자를 해도 다음 단계에서 좀 더 공격적으로도 할 수 있고 기회가 많이 있고 또 여유가 생기기 때문에 꼭 이렇다 할 투자를 하지 않고 안정적으로 예금 적금만 하더라도 가속도가 붙어서 1억을 만들 때보다 2억을 만들 때, 또 2억을 만들 때보다 3억을 만들 때 그 시간이 줄어들고 더 빨리 모으게 되니까 종잣돈 모으는 것 자체가 참 중요한 것 같아요. 그리고 그동안 사회생활의 연차가 쌓이면서 연봉도 올라갈 수 있고 이렇게 만들어둔 종잣돈 덕에 더 많은 이자를 받을 수도 있으니까요. 그리고 한편으로는 이런 든든한 버팀목이 마련되었다는 것은 동시에 심리적으로는 어쨌든 목표를 이뤄냈다는 성취감, 자신감, 뿌듯함 이런 것들을 동반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런 오랜 시간 노력했기 때문에 일확천금을 노린다거나 주변의 이야기에 혹해서 투기에 가까운 투자를 하거나 다른 사람의 말에 흔들리기보다는 내가 힘들게 열심히 모은 돈을 지키고 건강하게 불리기 위해서 더 꾸준하게 노력할 것 같아요. 저는 이런 여러 가지 이유들로 여러분이 연봉의 3배, 4배 정도는 되는 돈을 일단 모아본 후에 그런 다음 본격적으로 재테크를 시작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저는 1억을 모으고 난 후에 어떤 느낌이 들었냐면 뭔가 하늘을 나는 것 같은 그런 기분? 혹은 정말 세상을 다 가진 것 같은 기쁨? 있을 줄 알았어요. 그런데 막상 1억을 모아보니 뭔가 허무한 느낌이 더 컸던 것 같아요. 저는 24살 때부터 사회생활을 시작했지만 제 손으로 용돈을 벌고 부모님께 경제적으로 독립하려고 노력했던 건 20살 때부터였거든요. 대학생 때는 주로 중학생, 고등학생 과외 아르바이트를 했고 틈틈이 편의점이나 식당, 어떨 때는 기숙사에서 새벽에 우유 배달도 하면서 이렇게 저렇게 돈을 벌었기 때문에 20살부터 항상 1억이라는 돈에 대한 막연한 동경이나 로망이 있었고 그것만 있으면 뭔가 신세계가 펼쳐질 것만 같았어요. 그런데 막상 28살에 1억이라는 큰 돈을 모으고 보니 세상은 별로 달라진 게 없고 1억이라는 돈이 눈에 보이는 것도 아니고 꼭 사이버 머니 같았어요. 그리고 이 돈으로 당장 집을 살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정말 힘들게 모아서 명품 가방 5개, 10개씩 펑펑 지를 수 있는 상황도 아니고 뭔가 모르게 답답한 느낌만 가득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2억을 모으면 달라질까 싶어서 또 열심히 모아봤죠. 그리고 2억을 모았을 때도 뭔가 이런 허무한 느낌은 똑같았던 것 같아요. 마치 12년 동안 대학 하나만 보고 열심히 공부해서 원하는 대학에 합격하고 대학생이 되었을 때 뒤늦은 사춘기가 오는 것처럼 공허한 느낌이 더 컸던 것 같아요.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그 돈의 액수에 연연하기보다는 어쨌든 내가 뭔가를 해냈다는 성취감,
조금과 앞으로도 내 돈을 잘 지키기 위해서 노력해야겠다는 생각만큼은 흔들리지 않고 계속 가질 수 있게 된 것 같습니다. 네, 오늘은 많은 재테크 서적이나 목표 달성 후기에서 봤던 뻔한 얘기보다는 제가 직접 경험하고 느꼈던 점 위주로 설명을 드렸는데요. 여러분께 아주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는 내용이었길 바라서 준비해봤어요. 적금 풍차 돌리기, 최고 금리의 적금으로 돈 모으기, 적립식 펀드나 주식 투자 같은 구체적이고 세부적인 실천 방법은 이미 너무 많은 책이나 후기에서 찾아볼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이것보다 왜 1억을 모아야 하는지, 왜 그 과정이 중요한지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좀 더 여러분께 동기부여를 해드리고 싶어서 근본적인 이야기를 했던 거고요. 앞으로 계속해서 은잔디 TV가 유지되고 이런 중요한 내용들을 먼저 짚고 간 후에는 저도 좀 더 구체적인 실천 방법에 대해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누군가에게는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마음에서 만든 영상이었고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궁금한 점이나 제가 다음에 다뤄줬으면 하는 내용이 있다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그럼 다음 시간에 다시 만날게요. 감사합니다.